공채 엑스파일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커리어의 한주환 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한주환 컨설턴트와 살펴볼 기업은 어떤 곳인지 우선 첫 번째 속속 키워드부터 함께 보시죠. 동양 최대 정수 처리 시설 시공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뭐 건설 회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떤 곳인가요? 네, 아무래도 우리한테 익숙한 그 아파트 건설이 아니라서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동양 최대 정수 처리 시설인 강북 정수장을 시공한 태영건설입니다. 이 물 분야에서는 국내 최다 상하수 처리 시설 그 시공 실적을 자랑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좀 태영건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회사 소개 조금만 더 해주시죠. 네, 그 태영건설은 1973년 창립 이후에 건축, 토목, 플랜트, 주택 사업 등 모든 건설 사업 부분에서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온 회사입니다. 동양 최대의 정수처리장 건설과 하수처리장 건설에 있어 국내 최초 시공 및 최다 건설 실적을 자랑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교량, 지하철, 신도시 기반시설, 항만시설 등 통업 부분을 비롯하여 건축 플랜트 부분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 고품격 디자인 아파트 브랜드인 대시양, 그리고 광명역 역세권 개발 등 PF 사업을 비롯해서 경주에 300만 평의 대규모 리조트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 성장 산업으로 바이오가스 플랜트 등의 환경 플랜트 사업과 풍력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앞서 말씀해 주신 최다 시공 실적을 자랑하는 이 상하수 처리 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태영건설은 그 동양 최대 정수 처리 시설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음식물 쓰레기 산 발효액을 이용한 생물학적 고도 처리 기술의 수원 하수 처리장 등을 시공했습니다. 하수 처리장이 환경 생태 공원과 웰빙 복합 공간을 조성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경험과 자회사 TSK 워터의 기술력으로 상하수도 민영화 선도 기업의 역량을 발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오만 알 아메라 상수도 공사 그리고 몽골의 울란바타르시 상수도 공사 수주를 신호탄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와 중국 그리고 중동의 물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해외 진출을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해외까지 진출했습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이 태양에서 정수 처리 시설 외에 조금 더 강조해 주실 만한 부분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정수 처리 기술 이외에도 그 신재생 폐기물 에너지 시장에서도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미 자체 개발한 생활 폐기물 MBT 기술, 그리고 유기성 폐기물 플랜트 기술, 그리고 쓰레기 자동 집화 시설 관련 기술 등을 축적했습니다. 발전 에너지 분야에서도 진행 중인 포천 복합 화력 발전소 사업 등 발전 실적 및 영업력을 확대해 올해 전력 산업 기술 기준 그리고 ASME 등의 발전 인증을 확보해 대형 사업에 참여한다는 방침입니다. 향후 에너지 PF 사업 모델을 확보하고 폐기물 사업과의 접목으로 시너지를 창출하여 상업 분야를 넓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 건설 쪽이 가장 타격을 좀 많이 받거든요. 네. 태영건설은 어때요? 네, 아무래도 그 그 업계가 좀 불황이긴 하지만 태영건설의 또 다른 장점은 안정적인 재무 구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공공공사 중심의 수주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수주 실적 1조 5,869억 원 중 8,988억 원이 공공공사 수주액입니다. 이 부분 업계 7위의 성적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아파트 건설을 해놓고 미분양으로 인해 최근 문제가 많지만 태영건설인 경우에는 주택건설 비중이 5%도 채 되지 않고 대부분 SOC 사업 관련으로 리스크가 낮기 때문에 주택건설 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건설 업체에 비해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재정 부분에서도 안정적이라니 참 안심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속속 키워드 함께 보시겠습니다. SBS라고 나왔어요. 네, 앞서서 화면에서도 먼저 잠시 나갔었는데요. 예, SBS 방송국이랑 관련이 많죠? 태영건설이. 네, 네, 맞습니다. 다른 이니셜 아니죠? 네, SBS 방송국 맞습니다. 네. SBS는 그 태영건설을 지배주주로 해서 1990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당시 대표이사는 윤세영 태영건설 사장이었습니다. 2008년 5월 태영건설에서 SBS 미디어 홀딩스로 최대 주주가 변경되었으나 SBS 미디어 홀딩스는 지금 태영건설의 자회사입니다.
태영건설은 이 이외에도 SBS 콘텐츠 허브, 태영 인더스트리, 태영 GLS 등 40개의 계열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SBS 미디어 홀딩스 외에도 40여 개 계열사를 갖고 있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채용 조건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채용은 2012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입니다. 4년제 대학 이상 관련 학과 졸업자 및 2013년 2월 졸업 예정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과 그 병역 관계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고요. 해외 근무 가능자로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는 관계법에 따라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 모집 분야는 회계, 전산,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안전 분야로 각각 모집 학과 및 자격 요건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채용 절차 그리고 접수 기간 좀 알려주세요. 네, 서류 전형 후에 1차 면접, 2차 면접, 건강검진, 그리고 최종 합격의 단계를 거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1차 면접에서는 실무 면접과 직무 역량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차 면접은 CEO 면접입니다. 접수 기간은 11월 21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이니 시간을 유의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접수 방법은 태영건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입니다. 마지막 날은 지원자들이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 관문에 대한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서류 전형인데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그 태영건설의 자기소개서 항목은 성장 배경, 학교 생활, 본인의 장단점, 그리고 지원 동기 및 입사 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SNS 활동 내역, 즉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SNS의 종류와 사용 목적 및 주로 활용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마지막 그 SNS 질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7줄을 넘기지 않도록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항목은 40줄입니다. 사실 7줄이면 글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기업의 비전과 인재상 등을 참고하여 핵심만을 담아서 잘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SNS 활동 내역을 작성하실 때는 관련 직무와 연관되어서 활용했던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강조하셔서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관문 면접 때 어떻게 될까요? 네, 1차 면접은 아무래도 담당 임원 면접으로 다대다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1분가량 각자 자기소개서를 한 후에 개인 질문이 1인당 2 내지 3개, 그러니까 2개 내지 3개 정도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전공에 관련한 기초 지식과 함께 자기소개 내용 중에 질문하거나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또 그 1차 면접 시에 직무 역량 검사를 실시하는데 일반적인 인적성 시험 형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형은 웅진이나 동부, 이랜드의 인적성 검사와 동일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언어력과 수리력 그리고 인성검사로 이루어져 있고 인성검사의 경우에는 다른 곳의 시험과는 달리 시간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편의상 시간 제한을 두긴 두는데 풀지 못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더 주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하니 편안한 마음으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CEO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CEO 면접은 1차 면접과 마찬가지로 다대다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면접관으로는 부회장, 사장, 그리고 임원진들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자기소개서 위주로 인성 질문, 관련 질문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CEO 면접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보지만 기본적인 태도나 인성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인사하는 자세나 앉은 자세, 그리고 말하는 태도에 좀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건설회사가 아니라 꼭 태영건설에 들어오고 싶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서 카톡 질문 하나 볼까요? 네, 함께 보시죠. 네. 자, 태영건설의 인재상이 궁금합니다. 라고 태영스타일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인재상은 어떤가요? 네, 태영건설의 인재상은요, 지성과 열정, 도전과 창조, 그리고 신뢰와 존중입니다. 자신의 능력 개발과 업무 수행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인재,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여 최고의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 또 고객과 동료를 존중하고 배려하여 조직과 개인의 발전을 함께할 줄 아는 인재를 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톡 질문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자기소개서에서 7줄 작성을 하라고 했는데요. 7줄은 몇 자인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거 뭐 쳐보면 아실 텐데, 그렇죠? 네. 네, 그래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네. 대충 한 줄이 40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줄이라고 하면 280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성격의 그 장점이나 내용을 쓰기보다는 하나의 성격이나 핵심 내용을 에피소드와 함께 담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분량을 벗어나지 않게 작성하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국내 최다 상하수 처리시설 시공시적을 자랑하고 있는 태영건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허리어의 한주영 컨설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